자, 오늘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6장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고통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들. 자, 우리가 지금 3월부터 이 책을 만나고 있는데, 1회차에는, 3월에는 1장 인간의식의 꽃피어남.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편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2회차 4월에는 2장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내 안의 인류로부터의 자유에서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 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3회차 5월에는 3장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에서 에고를 초월하기 위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에고를 넘어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4회차 6월에는 4장 역할 연기에서 에고의 여러 가지 얼굴들 해서 에고를 가지고 일하기와 에고 없이 일하기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루티님. 5회차 지난달 7월에는 고통체라는 이 고통체에 대한 최고의 예술은 과거를 내려놓는 것 편을 가지고 고통체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8회차, 6회차, 6장,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그럼 이렇게 고통체가 생겼을 때, 이 고통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들에서 고통체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챕터에서 합니다. 오키님은 출근길이라서 뜻방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6장, 고통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들 편인데요. 네, 이제 표지에서 보면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든 관계없이 당신의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숨길 수는 없다.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 장을 내뿜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내 이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거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상대방이 내뿜는 에너지를 감지한다. 우리가 딱 알잖아요. 대답한 끝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죠? 표정, 그리고 행동,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것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이거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도 없고, 또 나 또한 마찬가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반응 또한 마찬가지. 우리는 이렇게 그 에너지 장을 내뿜기 때문에 알아차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먼저 자신이 고통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 즉,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그럼으로써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심하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자신 안에 있는 고통체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인 척하며 살아가거나 당신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게 그 에고를 이야기했을 때와 같은 맥락으로
이걸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how? 이거를 어떻게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뭐 글쓰기를 한다, 일기를 쓴다, 다이어리를 쓴다, 이렇게 했을 때, 투두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나의 상태를 내가 객관적으로 떼어놓고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상을 내가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좀 상위 영역은 명상을 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게 잘 진입이 안 될 때, 그냥 가볍게 나의 일상들을 기록을 하다 보면,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고통체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것을 끄집어내놓고 내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아까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던,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 그리고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 그럼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우지?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이어리를 써서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내가 볼 수 있게 해놓는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뭔가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게 되면 내 오늘 고통체로부터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이렇게 했을 때만 이렇게 하면 이게 그 행위가 힘들었을 때와 매칭이 돼버리는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에 좋았을 때나 아니면 뭐든지 내가 나를 끄집어내놓고 나를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계셔야지 어떤 힘든 고통체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끄집어내기가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그레이스 정님이 6시에 일어나셔서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운동을 평소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리듬감이 있어야지 뭐 그냥 운동했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거지. 한 번도 운동 안 하다가 이제 운동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운동이라는 게 나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레이스 정님 말씀이 그냥 집에 오면 운동복장으로 입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상에서 내가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집에 오면 운동이 그냥 루틴화 자동으로. 되게끔 이렇게 한다. 이것도 하나의 나에게 옷을 입히는 것도 하나의 운동에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일기를 써야지 하고 노트를 사는 것도 진입의 하나의 역할이고 또 그 노트를 사서 어떤 펜으로 써야지 해서 그 노트에 맞는 펜을 세팅시키는 것도 진입의 하나의 행동이고 이게 다 디테일화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 다이어리에다가 다 적었던 거를 요즘에는 이 다이어리가 넘치게 적어야 되는 매일 아침에 쓰는 기도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태를 그러니까 그 그레이스 정님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처럼 운동복을 입는 것처럼 저는 가을님께 노트를 미리 몇 권을 주문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사진의 노트를 주문을 해서 그 노트에다가 그 기도일기를 쓰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노트에 맞는 제가 좋아하는 또 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0.7을 했다가 0.7보다는 0.5가 더 훨씬 글을 쓰는 느낌이 좋아서 그 펜심, 리필할 수 있는 심도 미리 많이 사놓고 이렇게 세팅을 다 시켜 놓는다. 이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복을 입는 것과 내가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팅시켜 놓는 저의 값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잖아요. 내 이 고통체가 아닌 반대의 느낌도 끄집어내는 것 또한 이거와 같이 맥락이 맞겠죠. 그럼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고통체가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끄집어내기가 수월해진다.
이런 의미죠. 이게 무엇이든지 마찬가지다예요. 그래서 당신이 동일화되지 않으면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으며 당신의 생각을 먹이 삼아 스스로를 재생시킬 수 없다. 자,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 머물러서 얘가 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뭔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불편한 말을 들었어. 그러면 이게 계속 무겁게 며칠을 가는 거야. 며칠만 가겠어요. 이게 과거의 나의 어떤 고통체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내가 지금 일상을 잘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거에 이래서 나는 지금 이래라는 이 매칭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내 하루의 어떤 고통체는 오늘 하루에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거는 가볍게 끝내는데 이걸 계속 머금고 있으면 이 머금는 게 계속 축적축적축적 돼가지고 나중에는 무엇부터 어떻게 덜어내야 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 자, 대부분의 고통체는 처음에는 잘 사라지지 않지만 당신이 고통체와 생각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고통체는 에너지를 잃기 시작한다. 이게 내가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고통체를 느끼는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고통체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블루투스를 쓸 때 블루투스도 거리가 너무 멀면 블루투스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또 블루투스보다 더 센 게 뭐야? 선으로 연결돼 있는 유선이 더 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계속 그 고통체에다가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작동이 내 일상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쓴다, 명상을 한다, 이런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역들을 다 가지고 있는 현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은 이제 감정의 먹구름에 드리워지는 것이 중단된다. 현재의 감각 지각이 과거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통체에 갇혀있던 에너지 주파수가 바뀌어 이 순간의 존재함으로 변형한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체는 깨어있는 의식을 위한 연료가 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행성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인물들 대부분은 한때 무거운 고통체를 지니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유치원을 운영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경영을 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 비즈니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영은 하려면 뭐 기본적인 경영이 뭐예요? 뭔가 사용을 하고 그것을 결제를 해야 되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장치를 두 개를 해놓은 거예요. 한 달이 30일이라면 25일 월급날과 30일 월말 결제일 때만 이거를 열어야지. 그 나머지 때는 통장을 오픈시키지 않아요, 제가. 일단 어쨌든지 그거는 해결해야 되니까 25일에 한 번, 30일에 한 번 통장을 오픈해서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세팅시켜 놓고 나머지 28일 동안에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머지 28일에 다른 좋은 에너지를 쓸 수 있지. 안 그러면 계속 내 머릿속에 숫자가 맴돌고 막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막 하는 그 에너지를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했던 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든 관계없이 당신의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숨길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장을 내뿜는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비록 무의식적으로만 느낄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내뿜는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감지하지만 상대방을,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것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매우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말과 언어들이 그 관계를 점령하고 말과 함께 그들이 연기하는 역할들이 등장한다. 그렇게 되면 관심이 생각의 영역을 옮겨가서 상대방의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능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차원에서는 여전히 느낀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막, 어떤 목적 없이, 주제 없이, 어, 이렇게 사람들을 대부분 만날 때, 제일 인간이 반응하기 좋고 끄집어내기 좋은 게 이 고통체에 해당하는 말들을 하는 거를, 어, 그냥 쉽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통체가 내 안에 굉장히 깊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 끄집어내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여자 중학교에 있는데 여중에 있는데 거기 교무실에 남자 선생님은 본인과 미술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은 교무실에 안 계시죠. 거기 체육관에 계시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여자분이시니까. 나머지는 다 여선생님들이신데, 모임을 가더라도 전부 다 자기는 청일점인 거예요. 이제는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근데 이제, 뭐, 모임을 한다거나 이러면, 내 남편 이야기를 한대. 그러면 자기는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대부분 40대가 넘어가면 좋은 말을 하지 않는데요. 어, 좋은 말이 없대요. 다 불평불만. 늘 그 자리에서 쏟아내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본인이 남편의 입장에 대해 놓으니까 이걸 훅 안 들었는데 우리가 여자들끼리 친구들끼리 아니면 어떤 모임끼리 뭐 시댁 이야기를 한다, 남편 이야기를 한다 이랬을 때 내가 거기에 같이 장단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게 덜 피곤하지 않을 텐데 이게 에너지가 안 맞으면 그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내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그 안 좋은 파장이 나한테 내가 같이 안 좋은 파장을 쓸 때는 그걸 못 느끼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 파장이 나와 결이 맞지 않았을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고 무겁다라는 걸 본인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체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찾는다는 것, 즉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많은 교통사고들이 그 시점에서 고통체가 활성화된 운전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체가 활성화된 두 명의 운전자가 같은 시각에 교차로에서 만나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정상적인 상황보다 몇 배로 증가한다. 두 사람 모두 무의식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서 고통체가 많은 역할은 도로 위 분노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운전자는 앞에 가는 차가 너무 느리게 운전한다는 등의 사소한 일에도 폭력적으로 변한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이거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사고가 났던 게 아니라, 제가 그날은 아침에는 보통 우리가 출근할 때는 조금 급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출근할 때 고속도로를 타요. 근데 그날은, 제가 전날 기름을 넣어야지 하다가,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챙겨서 기름을 넣어야지 하고 기름을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유치원까지 갈 정도의 기름은 됐지만, 그래도 그, 뭐, 45kg, 54kg 그때 이게 남아 있었나? 그래서, 그래도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딱, 그래도 아침에 바쁜 시간에 기름 넣으러 주유소에 갔는데, 제가 주유구가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주유구에 이거는 다 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 차가 작으니까 반대쪽에 세워서 줄을 당겨도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결제를 다 하고 했는데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줄이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시 결제를 취소하고 다른 주유소로 갔어요. 그 다음 주유소를.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넣으니까 이미 지금 주유소를 두 개를 거쳐면서 시간이 이미 한 뭐 10분까지는 아니어도 7, 8분 정도 이제 시간을 소요한 거예요. 제가 주유소에서. 그러면 내가 출발한 시간도 이런 시간은 아니었는데 이미 내 마음은 이제 급해진 거야. 그럼 거기에서 저 앞에 주유소까지 한 300m 남아 있을 때 거기에서는 또 50km 그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착하기까지는 조금 속도를 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옆에 차가 크기를 뭐지? 넘어오면 안 되는 라인인데 이분도 주유를 하려고 그 앞에 바로 맞은편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길이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어서 차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저는 신호를 받아서 온 케이스가 아니었고 중간에 끊어서 주유를 하고 저 혼자 차가 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급했고 그분도 그냥 저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를 그냥 무단 횡단하듯이 그냥 넘어서서 주유해야지 이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그 차선을 넘어왔고 넘어오면 안 되는 차선을 넘어왔고 나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그래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이분도 막 아침에 출근하면서 급하게 이제 주유를 하고 가려고 그렇게 너무 두 사람이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던데 이거는 분노 게이지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그 또, 고속도로에 올리면 그 고속도로 굉장히 단거리거든요. 얼마 거리가 안 돼요. 한 3, 4km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엄청 빠른 속도로 가는 거야. 제가 고속도로에서 보통은 일반 속도를 지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만 카 레이스가 되는 거야. 몇 분에 끊어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제가 사고 이후에 변화된 게 뭐냐 하면은, 고속도로로 가지 말자. 그냥 국도로 가자. 그래봤자 1, 2분 차이예요. 이게 고속도로로 가는 것과 국도로 가는 것과. 그래서 이번에 사고를 만나고 어, 나의 상태가 사고의 전조증상이 있었던 상태였구나라는 거를 저도 알고 그분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폭력 행위들이 일시적으로 미치광이가 된 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거는 폭력 행위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전 세계의 법정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이것은 전혀 이 사람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마치 뭔가에 씌였던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아는 한 아직까지 본 사건은 정신 상태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 그 원인입니다. 저의 의뢰인의 고통죄가 활성화된 것이며 당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범인은 그가 아닙니다. 그의 고통죄가 한 짓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나요? 내가 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이거는 내 안에 고통죄가 이 행위를 했다라고 분리시키지 못하잖아요. 라고 판사 앞에서 변론한 변호사는 없지만 머지않아 나올지도 모른다. 이 말은 고통체에 사로잡혔을 때 한 행동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나의 대답은 이렇다.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무의식 상태에서 한 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하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인간 존재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며 진화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의 결과로 고통받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주의 진화라는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견해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진리일 뿐이다.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주의 진화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무의식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통까지도 진화 과정의 일부이다. 끝없는 고통의 악순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넓은 그림에서 고통체 역시 그 나름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 자, 우리가 그 앞에 내면 소통도 하고, PDS 다이어리 만나기도 하고, 이번 올해는 지금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하는데, 이게 다 연결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해지기 위해서 나와 꾸준히 내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PDS 다이어리라는 도구를 제가 제안했던 거는 그 끄집어내는 도구의 장을 PDS 다이어리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겠어요? 나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체에서, 머물러 있지? 이게 잘 벗어나지 않지?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얼만큼 이 내면 소통과 이걸 끄집어내는 행위를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 를 질문하시면 돼요. 이게 그게 일어났을 때만 행한다 이러면 어려웁니다. 그냥 일상에서 배고프면 밥 먹듯이 이게 같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좋았을 때도 끄집어내기 낼 수 있고 내 마음에서 힘들었을 때도 편안하게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쓰는 노트가 그 아까 제가 그 주문했던 가을 상점에서 주문했던 그 노트에다가 아침에 기도일기를 쓰고 저녁에 뭔가 이런 뭐 고통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불편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다른 노트에다가 또 써요. 저녁에 쓰는 노트는 또 다르고 그리고 그 요즘에는 2021년도에 제가 그 NKY에서 인생 독본 우리 필사하기 그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그 필사 노트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저녁에는 그걸 필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기도일기를 쓰고 나서 5분 명상하는 것까지를 같이 이렇게 세팅을 시켜놓고, 저녁에는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고 나서 끄집어내기 전에 좀 좋은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그 인생 독본 그걸 필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역 개사전을 좀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또 글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한테 맞는 상태에 이거를 내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체로부터의 자유, 이제 236페이지로 제가 그 중간에는 다 띄우고 맨 마지막 그걸로 단락으로 갔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이것이다. 고통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물론 그 대답은 그 사람의 고통체의 밀도나 강도뿐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까지 진정으로 이 순간의 존재함이 그가 어느 정도 진정으로 이 순간의 존재함이 가능한가에 따라 다르다. 자, 그가 어느 정도까지 진정으로 이 순간의 존재함이 가능한가에 따라 다르다. 이게 내가 내 하루에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의식하고 있고 끄집어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가하는 고통의 원인은 고통체 자체가 아니라 고통체와 동일화이다. 다시 또 다시 반복해 과거를 살게 만들고 당신의 무의식 상태 속에 계속 가둬두는 것은 고통체가 아니라 고통체와 동일화하는 거다. 이게 내가 아니라 내가 고통체와 같이 동일화해가지고 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고통체를 끄집어 내어버리라 그랬는데 그걸 끄집어내지 않고 내 속에 집어넣어서 같이 그게 나인 것처럼 같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것일 것이다.
고통체와의 동일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 그것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고통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자기 안의 고통체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알미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는데 필요한 전부이다. 그리고 고통체와의 동일화가 멈출 때 변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고통체가 있는데 이거를 내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일체화 시켜서 다니면 그냥 이게 자체가 내가 고통체가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내가 얘를 끊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바라본다라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면 how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좋은 일이건 그 다음에 고통체이건 이것을 나의 하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내 안에 이랬을 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까지를 바라보는 연습을 같이 해야지만 내가 어떻게 얘들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계속 내 안에 그걸 가둬놓고 한다 하면 어려워지는 일이죠. 굉장히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머릿속으로 풀 수 없잖아요. 연습장 하나 펴놓고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A는 무엇이고 B는 무엇인데 그래서 C는 무엇이다라고 이걸 연습장 가지고 이렇게 풀어야지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내가 그냥 생각으로 수학 문제를 풀기는 어렵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고통체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감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속 대화를 점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행동까지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고통체가 더 이상 당신을 사용할 수 없고, 고통체가, 이 고통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작동시킬 수도 없고, 당신을 통해 자신을 재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일체화되지 않는 거죠. 동기화되지 않는 거죠. 나와 이렇게 딱 고통체와 내가 이렇게 딱 페어링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과거의 감정은 아직 한동안은 당신 안에 존재하고 주기적으로 떠오를 것이다. 때로는 솜씨 좋게 당신을 속여 다시 동일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 알을 흐려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감정을 상황에 투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안에서 과거의 감정과 직접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겠지만 특별히 목숨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현존은 충분히 과거의 감정을 꼼짝 못하게 할 능력이 있다. 과거의 감정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고통체를 느낄 때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 아, 내가 이래서 이랬어요. 내가 원래 그래요. 나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내가 계속 나를 그 속에 빠뜨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이 습관도 이게 에너지를 내뿜는 거거든요. 설령 내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불편한 행동을 하거나 불편한 어떤 나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나는 지금 이런 거는 나는 원래 이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에너지의 장의 차이가 있죠. 그럼 내가 평소에 나는 어떤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자, 자신을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에고는 그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걸 에고는 좋아하는 거죠. 뭐 고통체가 됐든 뭐가 됐든 알면 받아들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 밖에 것들은 그 알을 다시 흐려놓을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순간에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내가 고통을 만났으면 고통을 느끼도록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 거고, 뭐든지. 그거는 이렇게 허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의 일부이다. 찰나있다라는 거죠. 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기분 안 좋은 말을 탁 했어. 이건 찰나잖아. 근데 내가 이 말을 받은 내가 이걸 어떻게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는 나의 역할이다. 역할이다라는 거지. 자, 있는 그것에 반론을 던질 수는 없다. 아니,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고통받을 뿐이다. 받아들임을 통해 당신은 넓고 광대한 본래의 자신이 된다. 전체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조각이 아니다. 에고는 스스로를 하나의 조각으로 인식한다. 자, 이게 무슨, 내가 내 공간을 넓혀라 라고 하는 게, 내가, 나의 이 장이 넓으면 뭐가 들어와도 너무 공간이 넓어가지고 걔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간이 좁으면 바로 알잖아. 그죠? 그래서 나와 같이 동일화되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내 삶이 다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공간도 넓히면서 나로서의 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조각이 아니다. 에고는 스스로를 하나의 조각으로 인식한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며 그것은 신의 본질과 하나이다. 예수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전체이듯이 너희도 전체이여라. 신약 성서에는 완벽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체라는 의미의 본래의 히라보를 오역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전체가 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전체인 자신이어야 한다. 고통체가 있듯 없듯.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고통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저희가 계속 지금 3년째 이 현주생과 창조생각 키우기에서 만나는 이 시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면 소통에서 시작해서 PDS 다이어리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번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게 안 되죠?는 내가 어제 내가 이런 행위를 했나를 질문하시고 너무 멀리도 가지 말고 그리고 나 오늘 이 행위를 할 것이 준비되어 있나 이 질문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솔루션을 드리면 너무 큰 덩어리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과거의 것까지 들고 와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될까? 그것도 마찬가지 나에게 안 좋은 에너지 장을 이미 페어링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고통체가 됐든 기쁨체가 됐든 무엇이든지 내가 나와 이렇게 좋은 에너지는 페어링 시키고 안 좋은 것은 분리시켜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얘를 나는 이럴 때 어떤 마음이지를 들여다보면서 살펴 이렇게 나를 데리고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온전히 나의 삶으로 내가 이렇게 나로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레스정님 오늘 이 챕트를 만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시간 어떻는지 같이 이야기를 묶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 부분을 좀 오래전에 읽었거든요. 지금 제가 뒷부분 읽고 있으니까. 근데 음, 그때 읽을 때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책이. 음, 음. 저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도 그냥, 음, 음, 그렇구나라고 이제 느꼈지. 나는 고통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현주 선생님이 읽어준 거 들으면서 내가 또 이제 적으면서 보니까 제가 그 말하면 그게 고통은 아닌데 항상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안 된다고 항상 말로 먼저 이렇게 음,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뭐 정리를 못 한다, 그럼 정리가 안 된다 이러면 나 왜 정리가 안 되지? 나 어저께도 정리 안 하고 그저께도 정리 안 하고 이제까지 안 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안 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저는 이제 저를 보고 저한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음, 깨달음이 났어요. 아, 음, 내가 어제 그제까지 계속 정리를 안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당장 내가 정리를 왜 못하지? 안 하지?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고 있었구나. 이게 막 음, 아프고 힘들어야 그게 고통이 아니고 단지 음, 나한테 그렇게 매 순간 나한테 그런 생각을 주시하고 내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음. 이제 방금 적어놓은 게 뭐냐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오늘부터 정리를 시작하는 거야. 오늘부터 나는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유조님, 오늘 챕터 읽으시면서 어떠하셨는지요? 네, 저는 이제 그 앞에 사진이 이게 무슨 사진인지 잘 이게 임산부 사진이었나 이러면서 이게 하여튼 사진을 보고 뭐지 이렇게 제가 납득이 안 돼가지고 음,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음, 사진이 뭐야 이랬더니 이게 음, 이제 그 부르카를 입은 음, 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얘가 너무 요즘은 이 해석까지 너무 잘하니까. 아, 진짜? 녹화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사진 녹화가, 하나 보였는데 음, 아프가니스탄에서 널리 착용되는 사진이다. 그리고 음, 요소 분석을 하니까 이 여성들의 뭐 이렇게 그물망으로 돼 있는 데가 이제 얼굴 부분이고, 그래 손을 얹은 음, 장면은 뭐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뭐 어떻고 이런 거 그래서 너무 해석을 음, 많이 해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든 게 편하다는 게 50대가 넘어서 이제 스스로 고통을 안 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남들이 뭐, 고통을 준다? 남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런 일은 잘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가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늘,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혼자서 생각을 하다 부르르 떨다가 들어 눕는다는 거, 아파가지고. 그래서 음, 약간, 그래,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쟤는 왜 저렇게까지 막 자기를 학대를 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들어눕고 난리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딱히, 뭐, 그거에 대해서,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그렇고, 또 내가 뭐 다 산 거지,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걸 보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는 부정적인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얘기해줬는데, 이 책을 먼저 읽었으면 얘기를 좀 해줄걸.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그래서 조금 고통체하고 그 분리하는 거,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거,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조금 있으니까, 그때 내가 얘기해줬던 거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가 이제 우리 속담에서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지. 고칠 생각을 대부분, 소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안 고치는 그게 이제 문제다. 이제 그래서 소를 잃었으면 약간 고치는 거라도 해야 소를 잃은 거에 대한 그 공부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이제 예, 음, 그게 좀 생각이 났었고, 그래야 또 네. 그 다른 소들을 안 잊어버리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아이, 먼저 읽었으면 이 부분을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요즘 막 이렇게 누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얘기를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 그게 너 듣기 힘든 거예요. 아유, 뭘 저렇게 심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저렇게 지옥 고통에,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나, 좀 빠져나오지. 음, 그러니까 뭐, 그 예전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전에 나도
자꾸 나를 고통으로 이렇게 저 바다 끝이 어딘지 끌고 음. 가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조금씩 요즘은 시간이 없었어라도 그 감정에 매몰돼 있어 시간이 없어. 막, 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어쩌지 저쩌지 막 이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도 뭐 그러길래, 그래, 이제 그만 생각하고 책을 좀 읽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좀 해. 너무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이어지는 맥락이어서, 네, 조금 그랬고. 아, 제가 안 그래도 편집에 이렇게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그 네. 10월 달에 워크숍 하는 것 때문에, 네네네. 예, 성원 선생님이 이제 그,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언제 도착할 거냐, 가지고, 그런데 어. 일정 보고 이제 참석해, 언제 도착하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다가, 제가 답을 이제 조금 전에 막 생각이 나, 맞아, 그걸 해줬었는데 조금 전에 하기를 했었거든요. 참여한다고 얘기를 어. 하고 어. 있었는데, 혹시 언제 가시는가, 현주쌤하고는 언제 가시는가 그래, 해가지고, 스승님이 10시 비행기 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맞죠? 김포에? 아직 안 정했는데 영은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 영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영호님이랑 지호님이랑 그때 어제 카톡 하면서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한 11시 반쯤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점심 먹고 지호님 차로 우리가 이동을 하자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가을님이랑 아마 거인개혁이님이 차를 가져오시면 가을님이랑 거인개혁이님은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실 거라서 거기에서 만날 사람은 그 승은님이랑 고인교육님도 와? 음 12명 지금 신청하셨는데 천유주님 지금 신청하시면 13분 되시거든요. 루트님 신청하셨죠? 그래서 그 뭐야 우리가 일단 저녁에 5시쯤 강화도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저도 버스 타고 가서 남부에서 김포공항으로 갈 거라서 11시 반쯤 그러니까 만나서 근데 차를 가져가면 음, 3시간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까지 가서 광주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고 차를 타고 가지고 가버릴까. 근데 차가 많이 있네. 그러면 그냥 나는 일단 아직 티켓팅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티켓팅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일단 그건 아직 지금 그런 상태까지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네. 자, 루티님 오늘 시간은 어떠셨나요? 제 소리 괜찮게 들려요? 네, 괜찮게 들려요. 아, 지금 육아 경주 와가지고 한 음, 구석대기에서 음. 하고 그래서 집 있는데, 배경이 달랐구나. 예, 예. 지금 되게 막 숙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장소도 음, 그렇고. 그, 저도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BDS 내면서 좀 거의 안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저절로 이렇게 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음, 동요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크게 이렇게 동하지 않고, 그 보면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휴지를 딱 이렇게 던졌을 때 내가 안 받으면 내게 아니고 상대 거라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노력하고 또 나이가 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지 그 마음의 흔들림이 좀 많이 고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지금도 와서 이 시간에 그냥 안 들어도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게 애쓰는 게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음, 음,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기에서도 고통체하고 동일화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이 진짜 작가가 진짜 명저 같았대, 명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지? 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끝나고 바로 산책 가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이런 행위들이 다 그냥 뭐 내가 고통체류하고 동일화되지 않은 행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아침에 요즘은 생각하는 게 음, 아침에는 일어나서 항상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맞고 오후에는 이제 뿌듯함으로 마무리하자 이제 이렇게 좀 학원 비슷하게 하고 하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그렇게 별로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저는, 이거 먼저 녹화 마무리하고 어떻게 갈지 잠깐 여쭤볼게요. 네.